당신은 자신을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릇의 크기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500여 권의 저서를 통해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사람의 그릇은 곧 그 사람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밖에 담을 수 없고 큰 그릇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의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정약용이 강조한 그릇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눈앞의 손해를 피하고 당장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즉시 적대시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자신만 아는 소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항상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한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운이 나쁘다고 투덜댄다.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변명의 달인이다. 실패했을 때는 항상 외부 요인을 탓한다. 경제가 어려워서,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아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는 끝없는 변명이 쏟아진다.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이런 태도야말로 그릇을 더욱 작게 만드는 독이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을 선택한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누명을 쓰고 18년간 유배를 당했지만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빠르게 돌고 돌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에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재난으로 끝내 청운의 꿈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그릇이 큰 사람의 핵심적 특징이 담겨 있다. 바로 불굴의 희망과 긍정적 사고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한 번의 실패에도 쉽게 절망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시간관의 차이다. 작은 그릇의 사람은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다. 오늘 당장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일 무슨 손해를 볼지만 걱정한다. 그들은 주식을 사면 다음 날 오르기를 바라고 공부를 하면 즉시 성과가 나오기를 원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당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한다. 하지만 큰 그릇의 사람은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안다. 정약용은 이를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한다. 반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시간관의 차이는
구체적인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작은 그릇의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처리하려 하고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반면 큰 그릇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것임을 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시간관 때문이었다. 두 번째 차이는 학습에 대한 태도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쉽게 묻지 못한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 나이 때는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배움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는 끝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르다. 정약용은 아무리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일은 반드시 물어서 행해야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큰 그릇의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정약용 자신이 그 완벽한 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했다. 동서양의 고전을 섭렵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며 배웠다. 심지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물어보고 배웠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을 남길 수 있었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배움에 있어서 선입견이 없다. 나이, 성별,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3인 행필 유아사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지식 습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다.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성장한다. 반면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정체된다. 세 번째 차이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절망하거나 분노한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만 찾는다. 그들에게 위기는 피해야 할 재앙이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반응이 앞선다. 누군가를 탓하고 무언가를 원망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한다. 그들은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학문 연구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다. 그는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위기는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다. 위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약해진다. 그 차이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약용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썼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이는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준다. 네 번째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한다. 그들은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한다.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매우 계산적이다. 모든 만남을 손익으로 계산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한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이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관계가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릇이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정약용은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나는 자신의 인격과 품성을 의미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사람 자체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편안함을 느낀다. 인간관계에서의 차이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자신이 실패했을 때, 권력을 잃었을 때, 돈이 없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릇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릇이 작은 사람 주변에는 그때 아무도 남지 않지만 그릇이 큰 사람 곁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성취에 대한 관점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만 돌린다. 성공하면 자만하고 실패하면 남 탓을 한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우월감을 추구한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성공의 정의도 남과의 비교에서 나온다.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은 상대적이고 불안정하다. 그릇이 큰 사람은 겸손하다. 정약용은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는다. 모든 성취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하늘의 뜻이 함께한 결과임을 안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내적으로 설정한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지, 내가 세운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 정약용의 삶이 그 좋은 예다. 그는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학문 연구에 매진하며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기준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여섯 번째 차이는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갈등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기는 것이 전부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갈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져야 하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한다. 타협이나 협력은 약함의 표시라고 여긴다. 그릇이 큰 사람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약용은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접근한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갈등을 윈윈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서로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한다. 갈등 상황에서의 차이는 리더십에서 특히 중요하다. 작은 그릇의 리더는 권위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큰 그릇의 리더는 설득과 공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결과적으로 큰 그릇의 리더 밑에서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이 된다. 일곱 번째 차이는 성장에 대한 자세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한다. 변화를 귀찮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한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들에게는 변화가 위험하고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늘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한다. 정약용은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평생을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고 노력한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변화를 기회로 본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고 새로운 도전은 성장의 기회를 뜻한다. 그들은 편안함보다는 성장을 선택한다. 성장에 대한 자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누구나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장을 멈추는 사람과 계속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여덟 번째 차이는 미래에 대한 준비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한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한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도 관심이 없다. 그릇이 큰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언젠가 자신이 다시 쓰일 날을 대비해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비록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후세에 귀중한 유산이 되었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지적 준비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는 것이다. 아홉 번째 차이는 책임감의 범위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내 가족, 내 회사, 내 이익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근시안적 사고를 한다. 당장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 전체나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것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고민했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갖는다. 가정에서는 좋은 가장이 되려 하고, 직장에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에서는 바른 시민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차이는 자기 성찰의 깊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성찰이 자기 비하로 느껴진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보려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외부 원인을 찾고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다.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성찰보다 중요하다. 그릇이 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큰 그릇의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강점이라고 여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기 인식의 정확성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안다. 정약용은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길을 찾아간다. 자기 인식의 정확성은 모든 발전의 출발점이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을 잘못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 정약용은 그 답을 이미 제시했다. 첫째,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자이고 다른 한 글자는 검소할 검자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나은 것이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가지만 갖춰도 그릇은 자연히 커진다. 부지런함은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을 의미하고 검소함은 욕심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검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은 마음과 정신의 부지런함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자세가 바로 부지런함이다. 검소함도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검소함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검소함이다. 검소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으로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둘째, 독서를 통해 지혜를 쌓아라. 정약용은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청정한 일로 부귀하든 가난하든 인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고 했다. 책은 우리의 좁은 경험을 넓혀주고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독서의 힘은 대단하다. 책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위대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는 물론 정약용과도 책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 이들의 지혜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독서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 정약용은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고 했다.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큰 일은 작은 일의 축적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습관의 문제다. 작은 일에서 대충 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큰 일에서도 대충 하게 된다. 반대로 작은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큰 일에서도 완벽을 추구하게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규칙적으로 연구하고 저술한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의 결과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500여 권의 대작을 만들어낸 것이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약용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졌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고 실패를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릇이 큰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진정한 그릇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의존적인 사람은 그릇이 클 수 없다.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되고 주체성을 잃은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삶은 평생 동안 순탄치 않았다. 벼슬에 올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뒤에는 나의 부하를 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벼슬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용기는 그릇의 필수 요소다. 용기 없이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해 점점 큰 용기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일곱째, 꾸준함을 생활화하라.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다. 이 자세가 몸에 배면 평생 성장할 수 있다. 꾸준함은 모든 성취의 비결이다. 재능이 뛰어나도 꾸준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재능이 부족해도 꾸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정약용의 업적도 천재적 재능보다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릇의 크기는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 취한 행동, 가진 마음가짐이 내일의 그릇 크기를 결정한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그릇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릇을 키우는 것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의 그릇은 지금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질 것인가?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 그 질문 자체가 그릇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작은 그릇에 안주하며 현재의 자신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